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조정 비용이 부담이 되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 여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은 현재 연체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신용이 좋지 못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분 저축은행 채무들이며 원금은 3천만 원이고 전부 고금리입니다. 재산은 원룸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이 전부이며 월세로 6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평균 220만 원이며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채무 감면과 월변제액이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독립 후 원룸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매우 부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출받은 금액들도 대부분 생활비와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으며 건강도 좋지 못하여 의료비 지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고금리를 사용하다 보니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월납부 금액이 낮길 희망하며 얼마를 상환하는지와 채무조정에 비용도 문의 주셨습니다. 어떤 채무조정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해 보았습니다. 채무 감면과 월변제액을 최우선 고려하였습니다. 채무 감면은 개인 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유리합니다. 연체가 없는 상담인은 워크아웃 중 신속 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고, 이 제도들은 이자도 납부하는 제도로 개인 회생보다 채무 감면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면 채무 감면만 고려해서 무조건 개인 회생을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 회생은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의 문제도 있으며 월 변제액 부담이 높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비용 부담이 거의 없으며 월 변제액 부담도 낮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이 있기에 채무 감면, 월 변제액 부담, 채무 조정 비용 등을 비교한 후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 중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 회생은 청산 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개인 회생의 총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즉, 청산 가치가 낮을수록 채무 감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상담인의 재산액은 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이 되며 재산액 중 임차 보증금의 경우 지역에 따른 면제 재산을 공제하여 청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청산 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상담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면제 재산은 4,800만 원이기에 이를 차감한 금액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0원이며 이 금액이 청산 가치가 됩니다. 무담보 채무액 3천만 원보다 청산 가치가 낮기에 상담인은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워크아웃 채무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의 모든 채무는 1년 전 채무들로 최근 채무가 아니므로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생과 다르게 임차 보증금 전액이 상담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2천만 원이 재산액이 됩니다.
상담인의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과밀억제권역 1인 가구여서 1억 1,600만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계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0원이 되며 무담보 채무액 3천만원보다 낮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예상진단을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그리고 상담인은 1인 가구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만 65세 이하이고 따로 살고 있어 부양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 220만원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 약 144만원을 차감한 약 76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76만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2,585만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36개월간 약 76만원을 변제하며 총변제액이 약 2,753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8%입니다. 다음으로 채무 감면도 중요하다고 한 상담인이기에 채무 감면이 신속 채무 조정보다 더 좋은 프리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하여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기존 약정이율을 30%에서 최대 70% 인하해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50% 이자율 인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자율 인하를 보면 기존 금리가 12%였던 A카드는 50% 인하된 6%로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대출들도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상담인은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1인 가구로 산정되었고 생계비는 약 144만원입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다르게 어머니 의료비 지출과 월세가 추가 생계비로 40만원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월 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36만원이 예상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최대 기간인 120개월로 진행을 하였을 때 36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월 약 36만원을 120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1,368만원이고 총변제금은 약 4,368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두 제도가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월변제액을 먼저 보면 프리워크아웃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36만원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76만원으로 프리워크아웃보다 2배 이상 부담이 높았습니다. 채무 감면과 채무 조정 비용을 보면 개인회생은 원금 250만원을 감면받았고 개인회생 비용 평균은 약 300만원입니다.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금리만 인하되기에 원리금을 변제하는 총 약 4,368만원 변제가 예상되었으며 비용은 신청비 5만원입니다. 채무 감면 차이는 매우 크지만 비용을 고려하면 그 격차가 줄어들며 당장 300만원의 개인회생 비용도 부담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월 변제액을 상담인이 부담 가능한 프리워크아웃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조정 비용이 부담되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 여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은 소득도 낮은데 예상되는 지출도 높았습니다. 월세, 어머니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은 줄일 수가 없는 지출입니다. 이 상황에서 평균 300만원이 예상되는 개인회생 비용은 매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 감면이 되지 않더라도 당장 비용 문제가 덜하고 월 변제액 부담도 낮은 프리워크아웃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면
이자를 면제받아 채무 감면 효과가 더 크지만 3개월 동안 연체를 버티는 것이 매우 힘들기에 최종적으로 프리워크아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